자, 현재 시간 23년 9월 3일 오전 10시 30분이고요. 일요일 아침이라서 상당히 좀 힘드네요.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91번째 시간이고요. 영화 백엔의 사랑을 다루겠습니다. 게스트로는 오늘은 오답노트 한 분을 모셨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일본 전문가시기 때문에 일본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심층 취재? 뭐가 좋냐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납득을 시켜봐라 하는 의미로 일부러 단독으로 모셔봤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된 오답노트라고 합니다. 오늘 요새 뭐 잘 지냅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하면서 잘 지내는데? 아무래도 네. 제가 내년에 일본을 넘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조국을 버리고 일본의 품으로 요새 근데 또 그게 추세기도 하니까 그죠? 어떤 추세요? 뭐 조국보다 일본을 더 중시하는 게 요새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선이 확실하게 바뀔 거는 네. 저는 그러니까 이유를 안 밝히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유를 그렇죠. 말해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드린 질문. 확실하게 밝히자면 저는 こいつマジうざいな。 이놈의 진행자 여간 성가신 게 아니군. 일본은 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일본 여자를 사랑하는 거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일본 여자를 사랑하는 건데 네. 일본이라는 나라를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여성을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네. 아무래도 사랑하게 된 사람이 일본 사람인 일본 거지.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뭐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차저차라고 얘기하면 좀 억지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표현을 잘 하시고요. 확실하게 얘기해. 네. 그렇죠? 그쵸. 네, 축하드리고 일단은. 네. 그래요. 그래서 일본을 이제 그래도 많이 이해하고 또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 분도 만나게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된 거죠. 사실 저도 뭐 일본을 처음부터 일본 문화에 대해서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매국할 생각이 없다가 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 짜릿한데 외국의 맛? 오늘은 나를 이렇게 매장. 원래 내 스타일이니까 그런 건가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도 되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본에서 요리를 배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대학은 안 가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중간에 뭔가 갑자기 사다리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만나게 된 거는 이제 한국에서 만났죠. 한국으로 여행으로 K-pop 좋아요 이렇게. K-팝을 좋아하게 된 네. 지금은 제 와이프가 길을 몰라서 어영부영 되던 그 모습을 보고 길에서 제가 이제 일본어를 난 좀 하니까 그때 한창 일본어를 이제 막 배울 때여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 배울 때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 얘기였어요. 좀 속된 말로 씹으려라. 자꾸 말을 해봐야 안다. 언어 할 때 그렇게 많은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좀 용기를 내가지고 당황하시길래 저야 워낙 심상이 착한 사람이라. 또 뭐 봤을 때 이쁘셨으니까 또 적극적으로 갔겠죠. 네. 그런 건 또 빼놓지 말고 그럼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성적으로 매력이 느껴져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연락을 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실 와이프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편하게 이제 친구로 이제 연락을 도모다치. 지내다가 도모다치로 지내다가 우리 무슨 관계냐고 와이프가 저한테 갑자기 아니 중간 중에 갑자기 이렇게 툭툭 넘어가. 아니 연락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무슨 관계냐고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데이트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랬겠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일본도 가고 이제 지금 와이프가 한국 몇 번 오다가 잠깐 만나고 그러다가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못 만나게 되는 시기가 되면서 좀 약간 진지한 얘기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서로 간 그냥 그 전에는 그냥 친구로서 얘기를 하다가. 그렇군요. 근데 이건 지금 제 사랑 얘기를 하기 갑자기
어느 정도는 배경이 좀 깔려야지 네. 이 사람이 일본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좀 왜냐면 쉽게 만나기 힘드니까 오히려 관계 정립을 할 필요가 더 생긴 거죠, 그죠? 그런 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막 어영부영 약간 지금 와이프를 그냥 편하게 친구로서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관계 정립을 와이프가 딱 해준 것 같아요. 확실히 말해. 우리가 이미지로 알고 있는 일본 여성과는 다르게 좀 적극적이신 편이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잘 몰라. 편견과 선입견으로 일본을 이해하는 사람이라. 아니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 면이 그런 면모가 와이프한테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확실하게 대답하는 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 뭐 사회나 문화에 대한 관심도 꽤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를 좋아하게 되면서 제가 좀 더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일본을 저도 솔직히 뭐 매국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어때요? 매국의 맛은 어떻습니까? 짜릿한가요? 힘듭니다. 그래요? 힘듭니다. 요새 경쟁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죠? 힘듭니다. 매국도 레드오션이 돼가지고 또 매국의 왕도 계시고 좀 할 거면 좀 제대로 하든가. 그렇죠.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외국노들이 많이 있어요. 네, 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뭐 이게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뭐 짚고 넘어가야 되고 왜냐면 이제 그쵸. 와이프도 일본인이다 보니까 근데 와이프가 자라나온 세대가 세대인 만큼 저희 그 젊은층과는 조금 다르게 일본에서는 정치에 관한 관심이 조금 덜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랑 이제 가끔씩 나오는 이제 정치나 이제 한일 관계상에 나오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관심이 잘 없기 때문에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뭐 독도에 대한 생각이랄지 이런 거. 와이프 그래서 근현대사의 인식이랑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걸 일부러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게 세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종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이 잘못 배워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가르쳐요. 모르게 그냥 관심을.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거 안 배웠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제대로 안 가르치는.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간격이 더 벌어지는구나. 일반 사람들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할 장이 안 열릴 수 있겠네. 대화할 장이 안 열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한일 간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싸운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열변 토했을 때 와이프가 그래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모르는 건데 나한테 화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름 애국심이 좀 있네요. 그래도 애국심이 있죠. 뜨거운 남자였어. 그렇구나. 그러면 일본 문화는 그러면은 뭐 자주 즐겨요? 요새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한국 사람이고 일본어에 대한 일본은 잘하잖아. 지금 조금 잘하는 정도인데. 초또. 초또. 조금 잘하는 정도인데 아무래도 계속 귀에 들어가야 그렇죠. 감각이 안 잃어버리니까 감각을. 그래서 계속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걸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주로 그러면 소비하는 대중문화 콘텐츠가 약간 그런 쪽이에요? 영화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본 영화를 많이 보는 편. 드라마도 좀 보는 편이긴 한데 그 좀 드라마는 좀 많이 가리는 편이고요. 좀 저한테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일본 드라마네. 있어. 내가 뭔 말인지 알죠. 저 답답하네. 저 왜 저러냐. 이런 거. 애초에 저는 볼 시도를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일본 영화도 잘 안 맞았어서. 그러면 영화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애니메이션은 안 봐요? 그러면? 애니메이션도 보는 편이긴 한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유행한다. 요즘 이게 인기다. 그러면 잠깐 보는 정도. 뭐 체인소맨이 좀 귀엽다 보고 뭐 원펀맨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아무래도 저는 영화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시대에 그 작품이 나온 게 왜 나왔을까 하는 거를 저 한 번씩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세대의 그 애니메이션도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이 강국이다 보니까 연령층도
젊은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소년 만화도 있고 소년 만화도 막 어른 분들도 많이 보고 하니까 왜 이게 흥행할까라는 걸 한 번씩 생각하게 되기는 하거든요. 이런 걸 흥행하는 걸 봤을 때 일본 사회가 이런 특성이 있나 이렇게 한번 그쵸,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일본 문화 전체적으로 그럼 일본 사람과 결혼을 한 사람이어서 네. 당연히 그냥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도 좀 있을 것 같고. 의무감 반에 약간 재미감 반. 의무감은 좀 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네. 네. 재미는 어느 부분이 좀 재밌어요?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뭐 다룬다거나 왜냐하면 실사화라는 말을 한다기보다는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이제 과장된 부분을 하면 어색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만화로 그려내면 그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만화로 그런다면 좀 과장된 것들이 이해가 되지. 만화니까 네. 그렇게 봐줄 수 있죠. 네, 그런 면에서는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시도인 것 같다. 근데 그런 애니메이션 혹은 뭐 만화여서 이해가 되는 그런 기제 그 메커니즘 있잖아요. 네. 거기에 좀 숨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진심이나 아니면 솔직한 감정 같은 거를 제대로 표현 안 하고 주로 만화나 애니메이션으로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네. 만화는 그렇진 않잖아요. 재구성되는 거니까 작가의 손에 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좀 좋아하는 심리인가 혹시? 그러니까 제가 뭐 일본 문화를 뭐 얼핏 알지만 네. 진심을 잘 안 밝히는 쪽이잖아요. 좀 네네네. 시원시원하지 않은 게 기본적인 태도니까 혹시 그게 주로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발달로 이어지는 게 건지 뭐 궁금한 거죠.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나타내는 그 나라만의 문화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그게 약간 예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건 여기까지지만 좀 더 나가면 그건 신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상대한테는 그게 신뢰라고 생각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한 발 물러난다는 느낌? 그런 게 이제 그런 예의라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들이. 네. 그런 게 이제 만화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는 건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 제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막 잘은 모르지만 그 이제 빌바오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딱 보면 조금 확실히 좀 구분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팬들이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실사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막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약간 과장된 액션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약간 거부감이 드는 게 아마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좀.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확실히 말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나오기는 하더라도 만화에서 나오는 그 과장된 거 조금 다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준다면.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 문화 매체 안에서 대사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실생활에서 쓰는 대사랑 과장된 거에 액션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그 대사에서도 좀 과장된 게 나오잖아요. 그 일상 대화보다 좀 과장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영화는 뭐 당연히 이제 영화 대사다 보니까 현실보다는 좀 더 의미가 좀 더 충격적이긴 한데 제가 느끼기엔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거든. 뭐 대사를 그냥 현실에 크게 안 벗어나게 현실의 감각 안에서. 근데 일본은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일본을 잘 모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 언어와 그 대중 매체 속에 나오는 말들과 좀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좀 안 맞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저기서 감정을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감정을 표현 안 한다거나 아니면 표현이 됐어.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를 좋아해. 좋아하는 게 표현이 됐어요. 보니까 뭐 눈빛이나 뭐 스킨십이나 뭐 어느 정도 표현이 됐는데 근데 가다 많은 느낌?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게 그 지금 연애 이야기로 이제 일단 연애만 일단 하자면 그게 사실 애니메이션에도 나와요. 애니메이션에서도 그 좋아하는 아니메라고 해도 돼요. 아니메에서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표현을 할 때 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직설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좀 그거는 일본 문화인 거예요. 아 그게 그냥 문화라는 거지. 네. 아. 그래서 그 빌버님 답답해 하시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냥 마음에 들면 딱 손 잡으면 되잖아, 맞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그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이제 일본에서는 아이시테루라는 일본어인데 이거를 잘 안 써요. 그거 되게 무거운 말이라면서요. 그게 책임져야 되는 말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프로포즈인 거네. 프로포즈 그 이상이에요. 프로포즈 할 때는 우리나라 말로는 좋아하다라는 거에 일본어로 스키다요. 스키다요. 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들으면 허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도 좋아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여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쩌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좋아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스키다요 정도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한번 사귈래? 사귈래? 그런 거예요. 아이시테르는 이제 그 이상의 단계. 극한의 표현. 뭐 내가 평생 너를 진짜 마음을 다 바쳐 사랑할게. 이런 결혼식에서는 하는 그런 말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MBTI 한창 유행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행이 된 이제 고백하는 대사인데 오늘 달이 예쁘네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이성한테. 그러면 자 지금 이제 빌버님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털이 뭐 이쁜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근데 그거는 사랑한다는 고백 대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달은 달이잖아. 왜 그러냐면 뭐 문학적 표현이에요? 네,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 시대에 한창 유행했던 그 소설책에 나왔던 그 대사인데 그게 일본인들한테 그 대사를 그 문구를 보고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 문화인 거예요. 약간 은유적으로 너가 정말 밝은 달처럼 이뻐 라고 표현하는 게 만약에 한다면 한국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겠지. 근데 그냥 달이 이쁘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지. 달이 이쁘다고 얘기를 건네면 이제 밤길에 걸어가면서 오늘 달이 이쁘네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신호인가? 그럼 신호 같은 거예요? 그냥? 뭐 라면 먹고 갈래요랑 비슷한 거야?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네요.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을 좋아합니다라는 고백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일본이. 약간 그래서 그런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고백을 할 때 안 보고 말지. 그냥 안 보셔도 되지만 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소극적인 태도냐 적극적인 태도냐 이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대중문화 컨텐츠든 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태도가 메시지의 모호함으로 좀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한 50쯤 얘기했으면 적당히 알아들었겠지의 수준으로 표현이 된 거라고 보면 내 입장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화났다는 분노를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보면 한 50 정도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50 정도 화난 거구나라고 보이는 건데 만약에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저 정도 표현했으면 화 존나 난 거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 뭐 대충 적당히 화났나 보다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와이 슌지 감독의 뭐 러브레터라던가 오겐키 데스 같은 거지. 오겐키 데스 같던가 그 당시에는 일본 문화가 조금 붐이었다가 요즘에는 일본 문화가 약간 마이너로 떨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메이저인 적이 있었어요? 약간 그 한일 문화 개방 전에는 김대중 정부 이후에 문화 개방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 나왔던 걸 몰래 상대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수준이 좀 아직 좀 꼽히기 전인데 꼽히기 전에 일본은 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펴 있는 상황이면서 그걸 보면서도 와 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때는 약간 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중문화적으로 치면은 뭐 한국도 충분히 좋은 작품들 많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인정받는 작품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뭐 문화 쪽으로는 사실 대한민국이 더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그렇죠. 문화 전반으로.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마이너적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시켜
주는 매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 좋아한다고 하면 오덕이구나 이렇게 바로 빨리 넘어가 버리잖아. 그쵸. 중간 단계 없이. 네. 저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일본 저도 오타쿠네. 그쵸. 오타쿠라 생각하면서 원피스 본다 그러면 오타쿠는 아니야. 그래? 이게 약간 그런 많이 문화가 알려져 있어요. 약간 그래? 원피스 정도는 대중적이지. 네. 그런 거. 원나블 이런 거 얘기하면 그쵸. 원나블 보고 뭐 그러면 진격의 거인 이런 거 뭐 많이 알려진 작품. 네, 많이 알려진 작품. 그거는 오덕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엄청 핫했던 아재들 사이로 이제 슬램덩크 엄청 핫했잖아요. 뭐. 그럼 슬램덩크는 오덕이 아닌 거예요. 많이 아는 거지. 슬램덩크는 이미 맞아. 대중적으로 그거는 나온 지가 30년이 다 돼가는 작품인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구나. 근데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기에서는 일본인은 한 곳만 판다. 한 군데에만 집중해서 판다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장인 정신.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약간 음침하게 하나만 보는 느낌? 뭐 나쁘게 말하면 똥꼬지. 뭐 그런 거? 아니면 네. 좀 약간 변태 이런 이미지도 좀 있잖아요. 네. 솔직히 이제 변태가 이제 뭐 성적인 거 말고도 그쵸. 변태적으로 한쪽 분야만 뭐 판다던가 그런 거. 근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보니까 아무래도 매체 같은 경향에서도 보면은 약간 중도적이라는 게 없달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작품들을 보면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뭐 작품들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중도적인 게 분명히 나오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거나 배급사에서 들여오는 거는 중도적인 게 없고 뭔가 한 군데 미쳐 있거나 그래야지 이제 그 매니아를 타격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매니아적으로 되고 마이너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가 어느새 마이너 문화로 간 건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뭐 전에 좀 얘기했지만 나무위키 같은 거 보면은 나는 이 일본 배우를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아는 한국 배우보다 문서의 작성량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양이 많은데 난 처음 봤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일본 그쪽이. 그 나무위키를 열심히 이렇게 작성하는 건 사실 팬심이잖아요. 그렇죠. 팬심이 보통은 그런 위키지를 하는 분들은 위키러라고 하죠. 위키러들은 팬분들이 만드시는 거니까. 그치. 저도 농구 선수 막 위키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 얘기하면. 한국 농구 선수인데 그 기분 조금 이해하시네. 이해는 해요. 나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다가 나도 위키를 열심히 쓸 때가 있었거든요. 한국 농구 선수들 인기가 별로 없는데 저는 좋아하는 선수니까 그 선수의 어떤 특징 같은 거를 막 써서 그러니까 누가 봤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재밌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하는 거.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이렇게 써주면 더 알려지긴 하겠지 하는 마음은 생기는 거죠. 그것도 똑같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막 보면 이게 배우뿐만이 아니라 뭐 성우도 많고 더 나아가면 이제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엄청 길어요. 길고 짤방도 있고 뭐 행적을 다 써놨더라. 뭐 이 편에서는 뭘 했고 저 편에서는 뭘 했고 뭐 짤방도 이제 음딸 따가지고 넣어놓고 그러니까 정성이 느껴져요. 그쵸. 그 일본 문화 관련된 나무위키 페이지를 보면 그런 문화를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받아들이면 아이돌 팬 문화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영상 직캠이라던가 직캠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디 공연 가서 나온 직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몇 알면 최근에 인상 깊게 본 직캠 뭐 있습니까? 직캠이요? 어제 봤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관심 없는 척 한 것 같아. 이제 이름을 얘기하시죠. 바로 안 떠오르는 척 좋았어. 그룹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데뷔한 그룹인데 그 그룹이 다 솔로곡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그래 이름 모르는 게 웃긴데 이렇게 잘하는데. 요새 그 한 사람이 부른 솔로곡인데 기억나 약간 이효리 컨셉으로 나오는 이효리 음악이 나오는 느낌이어서. 그 뭐 나띠인가 뭐. 나띠 맞아요. 모르는 척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얘기 안 했잖아. 나는 그렇게 관심 없는 척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아이돌 분이 부르는 게 약간 옛날에 들었던 약간 보아 느낌 난다고. 보아 느낌이 나네 해가지고 그거 한번 봤습니다. 사쿠라와 야빠리 오사카 조다나. 근데 그 보아가 진짜 일본에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거의 뭐 레전드 네. 쪽이라면서요. 레전드 그냥 느낌이죠. 한국 가수 느낌이 아니라. 그쵸.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도 아무래도 좀 별도로 보는 느낌이죠. 한국 가수를 안 보고 보아는 일본 가수야. 그냥 보아는 보아다. 네, 보아는 일본에서 키운 거야. 지랄한. 뭔 소리입니까 그건 또. 그건 뭔 소리입니까? 데뷔를 그 맥락을 좀 설명해 주세요. 데뷔를 한국에서 하고 그건 알죠. 일본으로 넘어가서 알죠. 일본에서 뜨고 다시 한국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알죠. 네, 그러니까 일본 네. 시스템으로 그 교육을 받은 것도 알아요. 네. 그때는 이제 아이돌 시스템이 초반기였으니까 네. 한국에는. 그래서 일본이 키운 가수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보아 팬들 입장에서. 근데 한국인 거는 확실히 한국이가 맞지만 일본 문화 시스템 안에서 그쵸. 큰 가수고 근데 실력이나 뭐 이런 네. 것도 인정을 해주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도 일본에서 인기 많아요? 아마 인기 많을 거예요. 제가 그 보아라는 가수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아마 가면 항상 매진일 거야. 아마 콘서트를 하면. 일본은 그 팬심이 엄청 물론 우리나라 팬분들도 팬심이 강하지만 좀 결이 다른 것 같아. 일본 분들은 항상 그 팬심 그 나이가 드셔도 그 팬을 유지하는 그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트로트 팬들 엄청 나이 드셔도 열정적인데? 아니 그 기간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뭐 트로트 팬들은 뭐 짧게 진다 그런 뭐 이해해요. 워낙 좋아하니까. 이렇게 또 매국 네. 뭐 외국의 맛. 매국의 맛. 그게 다르다는 거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뭔가 좀 조용하면서도 은근히 오래 이렇게 네. 진심을 다하는 네네. 그런 식의 표현 방식이 있는 것 같고 한국 분들은 항상 열정적이잖아. 뭔가 그쵸. 떼창도 막 하고 떼창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막 너무 좋아 이뻐요. 네. 근데 일본 분들은 조용히 가서 그냥 이렇게. 근데 또 최근에 또 분위기는 또 달라진 것 같아요. 최근 젊은 세대들의 네. 팬 문화는 일본 그 최근에 BTS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일본에서 이제 들어가다가 일본 팬분한테 머리채를 잡아댄. 진짜? 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이랑은 그쵸. 좀 다르네. 네. 이거 좀 바뀐 것 같아요. 문화가. 비가 머리채를 잡혔다고 네. 나오네. 검색해보니까 그렇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요즘 이게 젊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유튜브로 전 세계 청년층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문화가 좀 비슷해지는 부분이 있겠죠. 네. 항상 약간 좀 조용하고 멀리서 응원하고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일본 팬은 이제 윤사마 시절, 네. 변사마 시절. 그러니까 약간 좀 네. 이렇게 수줍게 와서 네네. 이렇게 하고 이런 느낌. 근짱 시절 네. 이런 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제 와이프도 K-팝을 좋아했던 그 와이프다 보니까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뭐 한일 간 그 아이돌 내가 잘생겼냐, 비가 잘생겼냐 이런 건 안 물어봐요? 그런 거 안 물어보죠. 그런 거 물어봤자 저만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도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는 궁금할 수 있잖아요. 물론 진실은 있지만 그 사람의 진실에 대한 태도를 알고 싶긴 하잖아. 너는 마음이 잘생겨서 만난 거야. 뭐 일본어로 한번 해주세요. 君は顔がイケメンとしてよりは心がいいからあったよって。 그런 거구나. 얼굴로 만났으면 안 만났을 거라고. 아니에요. 되게 대학생 때는 관리하면은 아이돌 할 수 있는 얼굴이야. 제가 볼 때. 이 나이에? 네? 이 나이에요? 무슨 뭐 아이돌 뭐. 영탁 선생님 몰라요? 저 보니까 살 쫙 빼고 아이돌처럼 춤도 추고 하시더만. 네. 영탁 선생님 결혼하셨나요? 안 했죠. 근데 그분이 40 넘었어. 근데 이제 운동 쫙 해서 살 빼시고 그다음에 음악도 약간 좀 트렌디하게 하고 또 뭐 열심히 하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트렌드로 하기에는 임영웅 씨보다는 그래도 너무 영탁 선생님 상당하죠. 네. 그러면 뭐 일본 문화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좀 제가 답답해하는 부분이 뭔지는 알죠. 한국 사람이기도 하니까. 한국 사람 맞나? 하여튼 한국 사람 맞나는 아니 맞아요 맞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제가 뭐 어떤 맥락에서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깝깝해하는 부분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쵸, 이해를 하죠. 제가 처음에 그렇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파고들었으니까 아, 내가 왜 네. 뭐지 도대체 왜 이런 거지 하면서 이제 막 점점 젖어들던가요? 약간? 젖어들지는 않고 어느 순간 그냥 사쿠라. 이렇구나. 사쿠라는 또 왜 나오는 거예요? 사쿠라 이쁘다. 이게 뭐 안도 사쿠라 흩날리는 벚꽃. 흩날리는 벚꽃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의도 벚꽃 축제에 비하하시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벚꽃은 역시 일본인데 무슨 뭐 한국 사람들이 벚꽃 하는 게 그거 다 벚꽃 원래 일본 건데 막 이런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사상 검증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나 질문이지. 나 되게 순수하게 질문하고. 순수하게. 벚꽃은 여의도보다 뭐 오사카 성 밑에 그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날 보러 가서 같이 있는 사람이랑 항상 그 보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지. 끝까지 따지고 오사카보다는 여의도가 낫다는 얘기는 안 하네요. 그러면? 왜냐면 여의도를 가본 적이 없고 오사카에 꽃 구경을 하러 간 적도 없으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쿠라와 야빨리 오사카조다나. 역시 벚꽃은 오사카성이지. 사쿠라네? 사쿠라야? 저는 진해공항제가 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해공항제 화이팅. 뭐 이렇게 일본 문화 전반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 궁금한 게 여러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영화 얘기하면서 조금씩 더 물어보도록 하죠. 영화 때 드디어 한 35분 정도 했는데 영화 이렇게 이제 해볼까요? 이 정도는 빨리 들어가는 편이지. 그렇죠.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역시 벚꽃은 오사카성이지. 영화 소개를 우리 오답노트 선생님이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이걸 한번 일본어로 하실 수 있나요? 일본어로요? 네. 근데 번역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번역도 너가 해야죠. 그냥 농담이고 한번 해. 네. 지금 하면 될까요? 네. 영화 백엔의 사랑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감독은 타케 마사하루라는 감독이고요. 이분에 대해서는 뭐 알려진 게 한국에선 잘 없고요.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 영화 다음에도 계속 복싱과 관련된 영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뭐 알아봤고. 복싱 영화를 주로 찍는다고요? 복싱을 소재로 한 걸 소재로 한 영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았고요. 이 감독보다는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할 배우는 안도 사쿠라라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 사쿠라. 그쵸, 사쿠라. 여의도 항공. 그래서 진해군항제 아직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안 가봤다고요. 안 가봤어요? 왜 안 가봤어? 추천합니까? 추천합니까? 좋죠. 오케이, 저는 알겠습니다. 남천동 벚꽃을 더 추천하는 편이긴 한데. 남천동. 기가 막히지. 벚꽃이 피는 계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우가 안도 사쿠라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죠. 네, 그 작품에서도 나온 이 배우인데요. 이 배우가 그 백엔의 사랑이라는 이 오늘 다룰 영화를 통해서 되게 스타덤에 올랐거든요. 사실 그 전부터 연기파 배우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아버지랑 어머니가 둘 다 이제 연극과 이제 TV 연기를 하는 배우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약간 일본에서 말하면 약간 연기 패밀리? 배우 로열 패밀리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 좀 그런 게 많죠. 그렇죠. 직업 약간 선대가 그렇게 하면 이제 밑에 이제 자식도 그렇게 하는. 국회의원도 아버지가. 그렇죠. 봉건제도처럼. 총리면은 펑클색자 나오고. 사실 이 얘기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봉건적이다. 그렇게 약간 그런 대물림이 되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이제 어떻게 말하면 좋은 점으로 보면 이제 부모 쪽 사람들이 계속 그 일로 해서 프라이드가 있을 때 자신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자식으로서도 나는 엄마 아버지처럼 될래. 근데 이 점은 뭐 한국이나 뭐 어디나 저는 솔직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럼 좋은 점이죠. 사실 저희 아버지가 요리사를 하셨는데 지금에서야 저도 요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저 한창 어렸을 때는 아버지하고 엄마는 너는 커서 이런 일 하지 마라. 그렇지. 제발. 한국 그 직업의 귀천을 좀
표현하는 쪽이죠 우리나라는. 네. 약간 네. 어떻게 말하면 그 우리나라 어르신분들이 음. 그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잘 모르겠어요. 뭐 좋으신 뭐 잘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뭐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은 뭐 못 살았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잘 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평범하게 산 집안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자부심을 못 느껴도 되는데. 느껴도 되는데 그렇죠. 항상 이제 자식들에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밥 먹여주고 살리는 거야라고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리를 해서 너네를 키웠지만 너는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어. 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그렇진 않다는 건. 네. 좋게 말해서 네. 그런 거고 나쁘게 말하면 네. 이것도 아까 직업의 귀천이 있는 것처럼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일본도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그런 건데 어딜 가나 말은 안 할 뿐이지 네. 다 귀천이 있다고 생각들은 하시죠. 네. 이게 나쁘게 말해서 일본은 아직도 그 왕이 있는 그쵸. 네. 왕이 있죠. 천황이 있는 네. 제도를 해서 따르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평민이야라는 그 계급이 있어요. 또 뭐 귀족도 알게 모르게 있고 네, 인정을 귀족도 해주고. 있고 그래서 뭔가를 이제 벗어난다고 할 때 이제 좋게 말하면은 뭐 응원을 해주는 데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반대를 하고 너는 분수를 모르네 이런 그쵸? 느낌이군요. 네, 분수를 모르네. 너 그냥 우리가 하던 거 해. 네.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돼. 그런 의미로 이제 약간 반항적인 걸로 나오는 매체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오케이. 네. 그래서 다시 배우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네. 그래서 이 배우가 뭐 이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한 한남자라는 영화가 네. 있어요. 네. 그 영화에서도 이 배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길 바라고. 그럼 줄거리로 네. 빌버님 안 보시니까 네. 그럼 줄거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웬만하면 안 봐요. 네. 거의 뭐 네. 그럼 들으시는 분들은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좋은 배려 감사드리고. 줄거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줄거리 길게 하면 네. 누구랑은 다릅니다. 그분 상처받아요. 네. 그거 앞에서 얘기해야죠. 저는 앞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네. 네, 저 항상 시계 봤거든요. 이게 약간 일본인의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길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시계를 본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 방송 들으면서도 시계를 봤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32세의 주인공 이치코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은둔형 외톨이, 계획 없는 나날을 지내고 있다. 그러던 와중 이혼하여 아이와 같이 부모님에게 돌아온 여동생 후미코와도 같이 살게 되지만 사이가 좋지 않아 결국 집을 쫓기듯이 나와 처음으로 독립을 시작한다. 밤마다 야식을 사러 간 백엔샵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하게 되지만 그곳에는 최악의 직장 환경이었다. 문제 있는 점원들과의 생활을 보내던 중 자취방 근처 복싱장에서 자신에게 몰입하는 복서 카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그녀의 일상의 낙이 되었다. 어느 날 백엔샵에 카노가 물건을 사러 오면서 둘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그렇게 같이 살게 되면서 몸도 섞게 되며 이치코에게 지금까지와 달리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초반까지만 하고 네. 안 하는 거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를 통해서 그쵸.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분에게 한마디 할까요? 아니요. 네. 그냥 시계를 봤다 이렇게. 방식이 다르다. 방식을 줄거리를 소개하는 방식이 다르고 옳고 그름은 없고 그냥 네. 다양성. 네, 그분도 존중을 합니다. 존중드리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빌보님이 일본 영화를 안 보시듯이 그렇죠. 네. 싫고 옳고 그름이 아닌 거잖아요. 진짜로 저는 나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줄거리는 이런 편인 것 같고, 이 영화의 그 시간적 배경이 근데 대충 몇 년도쯤이에요? 이 영화가 2014년작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딱 2014년을 배경으로 하는 건가요? 네. 딱히 언급은 없더라고. 소개를 보면 이 주인공이 32세라고 딱 네. 나와 있고요.
네. 그러니까 82년생인 거지. 네, 82년생. 네. 그래서 그 여동생도 2살 차이고 그냥 어머니와 그 영화 안에서 나오는 가족들의 나이도 그 딱 세대별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14년이면 이제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 지금 한창 우리나라에서 뜨겁죠. 후쿠시마. 네. 그 일어나고 3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항상 빠짐없는 이야기가 버블 경제 네. 붕괴를 빠질 수가 없어요. 버블을 어떻게 하나요? 마블을. 네. 네. 그래서 그죠. 그 경제 그 붕괴 이후에 이 일본 서민들의 삶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 또 어떻게 더 다뤄지고 있는가를 이제 이 영화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일본인이 또 생각하는 또 재난에 대한 이런 얘기도 하면 재밌는데 그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의 더 데이즈라는 이제 네. 그 동일본 대지진 한창 일어났을 그 당시에 그 일대기를 다룬 재밌겠다.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한 번은 봤는데 그 좀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는 그 동일본 대지진 네. 그걸 뉴스로 보면서 야 저게 진짜 현실인가? 뭐 약간 그렇죠. 그랬었는데 사실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속으로는 잘 됐는데 뭐 이런 생각도 네. 하긴 했어요. 일본 별로 반일 감정적으로는 좀 있긴 네. 한 편이라서는.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올지 몰랐지. 2023년에. 그렇죠. 그래요.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네. 사쿠라 오사카랑 진해 어느 쪽으로 보세요? 진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드디어 원하는 답을 제가 얻어내가지고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답변을 못 들어서 좀 찜찜하더라고. 그래요? 끝까지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아니 안 가봤으니까. 안 가봤다고요? 왜 안 가봤어야지 그러면. 그러네요. 좀 네. 가볼 걸. 알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그럼 이제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 이 영화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백엔이라는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보면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전한다면 1,000원 이게 백엔이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하면 1,000원인데 다이소. 네, 다이소. 네. 1,000원이라고 하면 그 1,000원도 이게 가치를 낮게 볼 수가 있는가? 네. 폄하하고 무시할 수 있는 우리가 권리가 있을까? 1,000원이라고 해서 그 낮은 가격이라고 무시해도 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 가다 땅에 1,000원을 주었잖아요. 네. 그 1,000원이 땡큐죠. 뭐. 땡큐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뭐 1,000원을 받았어요. 네. 받았으면은 그 1,000원만 받았다고 기분이 나빠야 되는가? 10,000원 안 주고 1,000원 줬다고. 네, 어차피 네. 받은 건 똑같은데. 그 돈의 가치가 네. 돈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낮은 금액 줬다고 기분 애매하게 돈 줬다가 기분 나빠지는 경우. 네. 라는 어쨌든 그 돈의 단위도 그 하나의 단위인 거잖아요. 어쨌든 1,000원. 나한테는 플러스인데. 네. 그래서 뭐 일단 이걸 가볍게 얘기를 하고 이 영화 내내 약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취급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치코가 네, 주인공을 주변 통해서 사람들에게 받는 그 네. 취급들을 보면서 그런 네.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네. 그러면 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이제 발을 내딛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공이란 그 경험과 실패라는 경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존중받지 못하는데. 네. 그래서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회에서 바라는 거는 획일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에 대한 인식은. 그래서 그렇죠. 아까 뭐 직업의 기천 얘기했지만 어느 네. 정도 기준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영화 안에서 이치코가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실패가 저는 되게 찬란하고 멋진 실패라고 생각을 받았거든요, 느낌. 네, 그래서 너무 흐뭇하게 보면서 그 이치코의 그 앞으로의 네.
그 어떤 상황으로 나아갈지 이제 상상하면서 네. 그 영화를 끝나는 게 되게 즐겁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셨구나. 저는 그냥 뭐 특별하게 막 대단하게 느낀 점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그냥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편견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드렸지만, 왜 내가 이렇게 일본 문화에 관련해서 편견이 있을까, 혹은 뭐 선입견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회랑 너무 비슷해요, 사실. 나도 알아요, 그거를. 비슷한데, 근데 내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네.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눈치 많이 보고, 네. 남 눈치 많이 보고, 뭐 나도 왜 이렇게 말을 돌려하냐라고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들 만만치 않게 말 돌려하는 편이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의 없다라고 받아들여지는 네. 그런 경향이 사실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있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 쪽이 좀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내가 한국에서 네. 답답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네. 일본을 보면 더 그게 좀 강화돼 있어. 네. 그래서 더 보기 싫은 거지.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영화도 그런 느낌이 좀 나서. 네. 좀 그러니까 많이 네. 보기 힘드셨나요? 좀 그러니까 보기 힘들다 이런 게 네. 아니라 저렇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갑갑한 부분을 다시 좀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꼭 이 영화여서라는 게 네. 내가 일본 문화에 대한 좀 태도가 이런 쪽이 어떤 것 같고, 영화 자체는 그냥 뭐 글쎄요, 뭐 일단 스포츠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이 네. 재밌게 많이 보는 편인데, 네. 일단 복싱이라는 종목을 네. 소재로 가져왔다는 거에서 일단 1차 실망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흔히 이제 복싱이 영화에서 많이 좀 사용이 되는데, 그렇죠. 막상 그렇게 복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기보다는 복싱이 갖고 있는 어떤 극기의 이미지, 네. 로키로부터 네. 파생되는 그 이미지를 여전히 또 써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백엔의 사랑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깡철이 그런 네. 것도 좀 비슷하고, 네. 깡철이 아니다. 깡철이 말고 그 유아인 나오는 도안득? 도안득? 얀마 도안득. 그것도 사실 그 네. 복싱 뭐 이렇게 그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싱이 극기를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 너무 많이 쓰인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 약간 이야기 흐름도 비슷하잖아요. 뭐 그래요. 맞아요. 네. 마이너리티를 극복하는 건 네, 복싱을 네, 통해서. 하여튼 그걸 또 봐서 네. 신선하지 않았고, 일단.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복싱 자체를 이렇게 막 파고들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네. 소재로 썼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 뭐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메시지도 가담한 느낌? 제 기준에서 네.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지적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이치코 개인의 문제라는 건지 아니면 사회의 문제라는 건지, 네. 그냥 어느 정도 느낌은 스케치는 다 되는데, 네. 어느 정도 이 영화에서는 어디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말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결론은 뭘로 내고 싶은 건지는 상관없고, 그냥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가 맞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냥 이치코가 극복해야 돼, 혼자 극복하고 극복하면 할 수 있다 요 정도, 그냥 약간 응원 정도로 아프리카 끝나는 청춘이다. 뭐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런 식의 응원으로 끝나는 느낌이어서 네네. 좀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히키코모리 청년들이 요새 문제가 많고 오래 네. 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보고 누군가는 힘을 얻어서 네. 세상 밖으로 나가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면 네. 좋은 영화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제 기준에서는 조금 그냥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메시지에 공감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아요. 너무 네. 좋은 영화라고 네. 생각해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영화를 통해서 희망이나 힘을 얻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랬고, 그냥 이치코 선생님의 연기가 참 좋더라. 연기 너무 잘하죠. 네, 연기 잘하더라고요. 네, 그 처음부터 음. 그 등장하는 씬이 음. 등 벅벅 긁으면서 나오잖아요. 아. 살 막 찌고 그리고 살 튼 것도 살튼 네, 그 원지 느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거를 와 옆구리살 이렇게까지 이런 거. 연기를 한다고 막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막 먹어서 찌는 살 같은 것도 네. 일부러 먹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 네. 같아. 그렇게 하면서도 영화 내내 그 이치코가 이 복싱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변하게 되지만 그 전에 이치코가 어떤 여자인지를 너무 연기를 잘해요. 진짜. 눈도 못 마주치고. 네. 눈만 못 마주치는 것도 상당히 포인트야. 그냥 말 더듬고. 그렇지. 네. 말 더듬고.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화내고 이런 거. 그쵸. 어. 그런 전형적인 연기를 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찌질이 연기를 진짜 잘하는 것 네. 같아. 근데 여성 찌질은 사실 잘 안 못 그래서 보는 편인데 네, 저는 이 영화가 신기하게 너무 봤어요. 신선했던 맞아, 거예요. 맞아. 네. 항상 은둔형 외톨이 뭐 일본어로 얘기하면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남자들로 많이 좀 남자들을 많이 나오고 네.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이제 힘든 사람 분들은 남성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과감하게 여자분들이 여성이 표현을 했고 그거를 안도 사쿠라는 이 배우가 용기를 내서 너무 한 거지. 적극적으로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안 이쁜 배우인가 보다. 네. 근데 안 그렇더라고. 또 그쵸. 찾아보니까 네. 이쁘시더라고. 이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망가진 거지. 일부러. 네. 그 샤롤리즈 테런처럼 네. 일부러 한번 망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그 영화 뭐였죠? 제목 기억이 안 나네. 그 몬스터인가? 네, 맞죠. 네. 몬스터 콜은 아니죠. 몬스터 콜이 있고 몬스터가 있는데. 몬스터였나? 그런 몬스터 같아? 네. 그런 것좀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연기 잘하시더라고. 네. 사실 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 요즘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왜 탑 티어 배우들을 섭외를 해놓고 왜 항상 얼굴은 말끔하고 복장 깔끔하고 자다 일어났는데 그쵸. 이뻐. 네. 막 이런 거. 네. 개기름 하나도 자다 일어났는데 없고. 이뻐. 아, 그렇지. 왜 그렇게 하냐 네. 하는데 사실 일본에서도 네. 그런 배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광고가 항상 붙어 다니는 배우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여배우들의 이미지는 사실 네. 그렇게 또 남자 배우와는 다르게 네. 망가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어렵잖아요. 네, 네. 부분이 있죠, 여배우 애들. 근데 이 안도 사쿠라라는 배우는 이 영화뿐만 아니라 그 다른 작품에서도 되게 그 역할에 충실히 하면서 잘 망가져요. 잘 망가져요. 오, 멋있다. 네. 우리나라에는 그런 배우가 있나요? 주연급 배우 여배우 중에? 주연 문소리 선생님 정도. 문소리 선생님. 네. 그리고 네. 뭐 최근으로 전도연 치면은 선생님. 뭐 주연급은 아니더라도 이제 최근에 마스크 걸에 나왔던 네. 그 여배우 정도? 김모미 역할 하신 분? 아니요. 그 경자 역할을 하신 아, 어머니 네네. 역할을 하신 네. 네. 그렇죠. 그런 분이 있긴 한데 네. 이제 탑 배우가 이러는 경우는 잘 없죠. 잘 없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안도 사쿠라 배우는 탑 배우인데도 이런 과감한 걸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기는 아주 진짜 좋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영화 안쪽으로 가서 영화 얘기를 해보면 이치코가 이제 변하는 이야기를 네. 다룬 영화인데 네. 어떤 포인트에서 변했을까요? 이치코가 변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시점이 있다면? こいつマジうざいな。 이놈의 진행자 여간 성가신 게 아니군. 이 사람이 이렇게 사적 봉수 알람 빌더님이- 사적 복수 빌더님이 네. 녹음하기 전에 녹음하기 전에 휴대폰 확인하라고 끄라고 했으면서 자 2부로 갑니다.